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럼 연예계 소식 바로 지금 출발해 봅니다. 한낮의 매불 엔터. 저를 계속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불쾌합니다. 누가요? 지난주부터 자꾸 그래. 선생님보다 제 입장이 낫거든요.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선 씨, 네. 이 압박과 서름이라도 참고 견뎌야 되겠죠? 누가 서럽고 누가 그래요? 아니 그룹 세븐틴이 유네스코 본부에서 멋진 연설도 하고 공연 끝내주는데 네. 재미없어 안 돼. K-pop 5세대 논의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그건 글로벌리제이션을 의미해 정말 세계화의 단초가 막 열리고 있어 말해도 재미없어 안 돼. 야, 이 체육 사장의 억압 때문에 주제 선정. 재료는 다 그게 아니라, 날아가고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 야 여기서 또 고자질하네. 뭐 물어라 뜯어라만 그게 오니까 아니고. 이게 KBS만이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KBS보다 더하다. 재미없다가 아니고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거죠. 정말 핑계가 KBS스러워. 매불쇼 채널에 어울리지 않는다. 재밌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고? KBS ETV에 어울리지 않는다. 내가 작가한테 정말 애절하게 매달리고 간청했는데 네. 우리 체육이 안 된대. 다 날렸어. 난 공들여 찾아갖고 네. 준비됐는데. 그래도 잡아요. 이렇게 말할 기회는 주잖아요. 나는 기회도 못 받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도 봐요. 댓글 봐봐요. 세븐틴이 누군데? 다 지금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업적이 오히려 폄하되는 게 저는 그게 속상한 겁니다. 최동관이래요. 넘어갑시다. 네. 자, 그리고 허재무 씨 어서 오십시오. 주제 선정에 누가 입김을 불었나 했더니 위에가 있었군요. 아. 네, 저는 허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다 이제 가장 위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선생님이 위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주제로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거는 기본이에요. 네네네. 기본 원칙. 아니, 내 정확하게 예. 이게 조금도 꾸미지 않고 사실 그대로 네, 말할게요. 사실 그대로 갑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네. 그냥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와서 아무거나 하고 그냥 지나갔어. 네. 근데 그 박은빈 사태 이후로 저 인간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를 모른다 해갖고 그때부터 맞습니다. 미리 소재 정해 아하. 얘기할 것도 그건 정해 사실입니다. 내 논평까지 미리 말해서 네. 대본에 써놔 뭐 이런 완전 방송국 그거는 시스템으로 맞아요. 바꾼 근데 거예요. 자, 오늘만큼은 봐봐. 근데 그 이후로 네. 조회수가 대폭발이야. 올랐어. 왜냐? 다 조율하고 나도 내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적 취향을 얘기하는 아니 겁니다. 나도 지은죄가 있어서 항변은 네. 못해요. 예. 오늘은 국민 4위예요. 4위. 국민 4위. 네. 아,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맞춰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어떤 이슈 갖고 오셨는지요? 더 라이브를 없애? 그럼 수신료 안 내. 첫 번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건 다뤄야지. 이게 1번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순서가. 아이고. 이런 거 다뤄야지. 이거는 예. 체육이 문제가 아니야. 아, 그렇죠. 예. 공교롭게 내가 들어가 있어서 다루기가 오히려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네. 체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부와 2부에서도 이 방송 탄압 또 네. 이 더라이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박민의 방송 KBS 사장이 바뀐 뒤에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메인 뉴스 앵커 바뀌었죠. 주진우 기자 내려왔죠. 그리고 시사 1위인 줄 알았는데 와, 이 국민이 사랑하는 컨텐츠 영상 컨텐츠 4위. 네. 와. OTT 통틀어서 와 놀랬습니다. 더 라이브가 결국 폐지가 됐습니다. 저번 주 지난주에 가짜 뉴스라고 형님이 그만하라고 그때까지는 하셨는데. 가짜였습니다. 예. 네. 결국 이제 폐지 통보를 받았는데요. 네. 시청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18일 기준으로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을 들어가 봤는데요. 더 라이브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청원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화면으로. 네. 이 청원 한 10건 정도가 올라갔는데 동의자 수가 각 건당 1000명을 다 돌파를 했어요. 네. 다 합치면은 1만 명이 넘는 폐지 반대 의견이 나온 건데 이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은요. 건당 1000명이 넘어가면 네. KBS가 직접 답변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오. 네, 지금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여기에 시청자들은 더 라이브 재개 안 하면 KBS에 수신료 부담할 이유가 없지.
라고 하면서 보이콧 움직임까지 지금 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KBS 내부도 보면요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공식 입장을 냈고요. 박민 사장을 향해 방송법 위반 등의 행위로 방송법 위반 등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KBS 기자협회와 라디오 PD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댓글에서 야 최욱 너 그 오래 했다 그만 내려와라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제가 아쉽습니다 슬픕니다 이런 얘기 아예 안 하잖아요. 저는 뭐냐 그 네. 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그 자리를 내 거다는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박민 사장 행보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정치 이야기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부터 방송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네. 오늘 저희 연예 이슈 코너에서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말씀 이 관련해서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뭐 보태기도 새삼스러운데 네.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네네. 후반부에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이게 방송가의 문제라고 하는데 방송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사회적 문제죠. 사회적 문제. 예. 그 미디어 신뢰도 조사라는 게 있어요. 매년 벌어지는데 네. 지난 10여 년 동안의 조사가 구글링을 하면 많이 뜹니다. 거기서 언제나 KBS는 1위와 2위를 MBC와 다퉈왔어요. 공영방송이니까. 근데 놀랍게도 3위에 줄곧 많이 오른 데가 TV조선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여론조사가 편향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박민 사장이 취임 다음 날 공정성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넙죽절하는 맞아요. 사죄 인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내용까지 방송을 했어요. 네.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뭘 사죄했느냐 이걸 봐야 돼요. 네. 국민 대다수는 공정성 1위로 뽑아주고 있는데 특히나 뉴스 4대 뉴스 중요한 뉴스가 다 공정성 1위를 점하고 있는데 네. 왜 공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러느냐? 그렇다면 아마도 그가 사죄하고 싶은 대상이 따로 있겠지. 어디예요? 결국은 정권과 정권 지지층이겠지.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봤어요. 네. 뭐죠?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18살부터 20대가 18% 지지율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20대에서 50대까지 전부 다 지지율이 20% 초반대입니다. 네. 그런데 전체 지지도는 34%가 나왔어요. 네. 뭐냐? 70대 이상만 이상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이는 압도적 거예요. 지지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사대로 하자면 박민 사장이 사죄한 대상 이거는 국민의 한 30% 이내, 더 정확히는 70대 이상들에게 사죄한 거 아니냐. 네. 그러면 KBS 뉴스 보도는 공정합니다라고 답변한 18살서부터 50대까지의 20% 내외의 지지도를 보인 사람들의 의견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너무나 후진국적인 상황이다. 네. 두 가지만 좀 짚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절차 무시. 맞아요. 예, 그건 방송 규약에도 있는 거고 네. 뭐 여러 법규에 다 걸리는 건데 한 프로그램을 폐지할 때는 어떤 절차를 해야 되고 뭐 일일이 다 있어요. 네, 네. 이것은 이 언론 노조가 대응해서 철저히 법적으로 물어서 따져야 될 일이고요. 네. 이게 흐지부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난 네. 만사를 법률에 호소하는 거에 싫어하시잖아요. 반대하지만 싫어하시죠. 네. 그러나 법기술자. 이런 법률은 있어요. 가령 대통령 이 장모가 300억 원대의 이 통장 잔고를 조작해서 밝혀진 것만 4건인데 사기죄를 안 물어. 기소 안 했어요. 예, 문서 조작을 해서 1년을 물어. 네. 그런데 입시에 사용되지도 않은 표창장 같은 거는 4년을 때려갖고 실형을 내내 살게 해. 이런 형평성. 식의 정말 이 불공정 사회에 대해서는 이 잣대를 들이대야 돼서 네. 박민 사장이란 존재의 취임이 정당한 거에 대해서 그가 계속 이 KBS 사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범사회적으로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금 요 전 시간 때 보니까 네. 최욱 씨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더 라이브가 전체 4위를 했다. 네, 네. 근데 더 라이브뿐이 아니라 KBS에서 방영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에서 상당히 수위를 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이 광고 수입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거를 다 없애버렸다. 그거를 무엇로 복구할 것이냐. 어떠한 보관도 없는 상태라면 이건 심각한 배임의 문제입니다. 네. 그 KBS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동접자를 보면 그야말로
전 방송에 비해서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데이터로 딱딱 나오는 거니까 그럼요. 방법이 네.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개인이나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을 훼손하는 일, 회사를 망치는 일, 이걸 네. 배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임명 절차에 대한 문제, 거기서 인사를 취하거나 프로그램에 관여한 거에 대한 위법성 문제, 그리고 회사에 대한 배임 여부를 걸어서 이거는 철저하게 따져 묻고 네. 그의 거취를 결정해야 되고, 이것은 앞으로도 정권이 바뀐 후에도 언제라도 반드시 형법적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것은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가족도 마찬가지다. 네. 이런 이 법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이 KBS 사태를 네. 들여다봐야 되겠다. 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표면이었어요. 표면적인? 아, 그러면- 표면을 이렇게 이면적인 네. 이야기는 네. 깔끔하게 한마디로 말하기 못한 이 말 못할 쪽팔림을 어찌할 것이냐. 아. 이 후진국적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우리의 좌절과 자괴감.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는 아이고. 국제 언론에 뉴스를 타는 나라예요. 큰일이네. 옛날하고 30년 전에 전두환이가 허문도 동원해서 아. 언론 통폐 앞에서 기자들 뭐 언론사들 갖다 줘 팼다. 지금도 그러면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BBC 앵커가 하는 발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영국 총리가 BBC의 가장 중요한 뉴스 프로그램들을 당장 누구 와. 보내갖고 폐지해. 이거 상상이나 갑니까? 이런 후진국적 상황이 그냥 만들어지는데 두 손 놓고 할 수 없는 거구나. 권력은 힘이 세니까 어쩔 수 없구나. 네. 이러고 쳐다보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이 사회 전반의 이 분위기를 어찌할 것이냐. 국제적인 이 쪽팔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게 더 크네요. 네. 이거 보니까.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저도 약간 동감이 좀 가는 것 같은데, 선생님 근데 우리가 최소한의 동업자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직업군의 뭐 최소한의 연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KBS 사태 언론 탄압에 침묵하고 오히려 동조하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찾아보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 말을 하면요. 말하기에 조심스러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여타 언론사가 문제가 아니라 KBS 내부가 문제예요. 내부가. 네. 내부가. 제가 많이 KBS 활동을 하던 시절에 스스럼 없이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저 PD 친이야. 아니야, 쟤는 친박이야. 완전히 정치가 돼 있어요. 아, 내부가. 네, 그래서 극단적인 극우화되고 있는 일군의 이 사람들이 계속 뭐 밖에다가 화환 내다 걸고 네.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사장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 왔어요. 노조가 여러 개면서 그중에 또 특정 노조가 그런 거를 해요. 대외적으로는 쉬쉬하고 있지만 안에서는 골마 있고 썩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KBS 이 사장 이하 편성 이거를 굉장히 반기는 게 내부적으로도 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것이냐? 이 국민의 방송 아니에요. 네. 정권의 방송은 KTV라고 정책홍보 방송 네. 따로 있는 거고 정책 방송 있죠. 거기에서 윤 정부를 막 홍보하는 건 뭐라고 못해요. 그럼요. 그러라고 태어난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KBS는 정권 홍보 방송이 아니라고. 네. 그래서 더구나 KBS는 재미없기로 유명했었는데 어느 시기부터는 유연함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더 라이브 같은 게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정치를 연성으로 다루면서 저 정도까지 신부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걸 다루네. 네. 이런 것까지 나와서 국민적 사랑을 받았는데 저 용화대 북에 눈에 거슬려 한 방에 잘라버려. 네. 이게 용납되는 사회가 가면 네. 마치 뚝이 무너지듯 한국 다 전 사회가 무너지는. 후진국화되는 걸 막을 도리가 근데 없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폐지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 네. 폐지 얘기는 너무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방송은 국정감사라든지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다른 프로그램은 거론이 됐었어. 맞아요. 더 라이브는 한 번도 거론된 네, 적도 네. 없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등등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농담조로 더 라이브 언제 없어져? 얘기 없어? 이런 얘기를 그냥 장난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죠. 해왔다고. 네, 네. 그런 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마음대로 개입해서 네. 보도 방향도 정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개폐할 수 있고 진행자도 바꿀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후진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 권력과 사회 권력이 맞설 때 사회 권력이 비등한 정치 권력과 비등한 게 소위 선진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회 권력은 가령 방송사나 대학이나 노조 같은 것이고 정치 권력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경우 행정부의 힘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행정부가 어떤 것도 마음대로 칼질할 수 있다는 게 이 그냥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 되면 네. 우리 경우는 그냥 뭐 다른 나라 예를 들 것도 없는데 처참한 현실을 보이는 사례의 외국들이 있어요. 네. 그걸 그냥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이 이명박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방송국 사람들이 처절하게 파업한 빈자리에 새 직원 뽑아서 집어넣고 시민들이 촛불 시위하고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지켜볼 일인데 다만 박민이라는 사람의 사장 재임이 계속되는 걸 용납하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눈 부릅뜨고 봐야 네, 된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최웅 너 밥그릇 얘기 좀 그만하라는데 밥그릇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언론 인터뷰를 이 폐지 직전에 했어. 나는 행여나 내 생각과 다른 뭔가 요구가 들어오면 너무 유쾌하게 떠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그 내 자리가 아니라고 나는 밥그릇 얘기라도 나오면 저도 이제 KBS 주진우 라이브라고 네. 한 5년 반이 넘었더만 거기 출연을 쭉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주진우 전에도 계속 이제 진행자들이 바뀌어온 거죠. 근데 이번에 사태가 딱 벌어지니까 거기서 연락이 오더라고. 어떻게 하시겠냐, 선택을 하라. 근데 차마 못 나가겠더라고. 그래서 되게 애착이 많았어요. 내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책 소개인데 네.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아. 한 절반 그만뒀다. 정도가 스스로 더 이상 출연을 못 하겠다 이제 하차를. 포기를 했고 네. 그냥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냥 나가는 분들 뭐라고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네. 이런 선택을 강요받는 게 참 슬프구나. 네.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그만하라고 하니까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차라리 울래요. 차라리 울래. 아니 난 내가 슬픈 건 하나도 없다니까. 아쉬운 것도 없어요. 예. 나는 진짜 없어요. 네. 에이. 야 여기 전체 에이 지랄하네. 야 여기서 아 진짜 나 없어. 나 그런 거 없다니까. 나는 진짜 에. 오로지 행복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진심입니다. 형님 저희 매브렌토도 언제 없어지냐고 계속 올라오는데 저희는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전에. 최동관. 최동관. 저는 당일 아침에 얘기하죠. 사주죠. 네, 아, 사주잖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공교롭게 KBS 이야기를 아, 가져왔습니다. 뭔데 또? 네. 또 1, 네. 2, 3, 4. 네. 1234일 만에 부활한 일요일의 마무리. 개콘 이야기를 개콘. 가져왔습니다. 다시 부활했어. 네. 개콘. 모르는 분들 계십니다. 개콘 그렇죠. 부활했습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 첫 방송으로 시청률 4.7로 준수하게 시작을 했는데 네. 지지난주. 지난주 네. 어제 방송에서 3.2로 바로 떨어졌어요. 아, 약간 실망했나 보네. 첫 방에. 네, 기대감이 높으니까 아, 첫 방은 부활했다. 한번 보자 했는데 네. 그때 좀 실망했나 봐. 어.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는 조금 시청률이 네. 저조했군요. 그러니까 평가가 굉장히 좀 박했습니다. 예전과 네. 똑같다. 여전히 외모 비하게 그 시대착오적인 방송인 것 같다라는 평가가 좀 달렸는데 네. 이 공영방송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또 TV 프로그램이라 수위를 좀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그적 요소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을 좀 받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자극적이고 네. 유튜브 매불쇼만 봐도 너무 재밌잖아요. 미치시나요? 내 배를 키득키득 너무 예쁘지. 네. 그러니까 이 젊은층들이 이런 쇼폼이나 자극적인 컨텐츠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이 개콘에 과연 맞을까라는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유튜브 얘기를 들었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유튜브의 자극적인 맛이 오히려 지금 TV 예능 쪽으로 많이 지금 넘어오고 있거든요. 네. 관찰 예능에서 배우에게 이제 사생활을 좀 캐묻는데 유튜브와 경쟁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수익까지 가져가야 된다라는 책임감 혹은 뭐 그런 마음들이 생기나 봐요. 네. 지난 12일 방송한 SBS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이겼잖아요. 제가 이겼는데요. 더 라이브가. 예. 네. 배우 이동건 씨가 본인의 별명인 의자왕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동건 씨가 공개 열애설만 해도 6번이 네. 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하는데 같은 방송에서 또 이제 너무 사적 영역까지 갔다라고 이제 의견이 달리기 시작해요. 이동건 씨에 대해서도. 너무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캐묻느냐.
그리고 이제 같은 방송에서 배우 이시연 씨가 모델 한혜진 씨에게 소개팅해줄 생각이 없다. 워낙 애가 좀 세지 않냐라는 발언을 하는데 사실 뭐 둘이 절친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이 듣는 사람 그리고 보는 시청자가 조금 언짢을 수 있다라고도 지적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무한 경쟁이다 보니까 유튜브와 지상파 이 개콘을 또 소재로 오늘 가져왔으니까 네. 어디까지 수위를 맞춰야 되고 아니 근데 그 네. 지상파가 네. 노잼에 대한 지적을 우리는 제약이 많지 않느냐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그 비겁한 핑계입니다. 음. 네, 그거는 정말 비겁한. 저만 해도 여기에서 예를 들어 저 막 이렇게 외모 관련한 개그 사실 신기루 씨는 네. 자기의 주된 무기가 비만 개그야. 이게 자기의 생계와 달린 문제야. 근데 나는 그걸 해도 뭐라고 해? 야 외모를 하지 말라고. 여기도 똑같이 욕 먹어. 그러니까 뭐 제약이 많아서 노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좀 인기 있는 사람 데리고 가서 지상파에서 그대로 하잖아. 고민 안 한다는 방증 아닙니까? 어디서 그렇게 한가로운 핑계를 댑니까? 지금 절 많이 혼내시잖아요. 아니, 근데 나는 이 지금 얘기하신 소재에 뭐 정색을 하고 핏대 높여 얘기할 거리는 별로 없어요. 제가 다만 바람을 잘못 아니 잡았네요. 같은 얘기. 아니 최욱 씨랑 같은 논조인데 네. 혹시 그 개콘 이제 시작 시즌 2 혹시 보셨어요? 저는 네, 첫 방은 저 봤어요. 봤습니다. 어땠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고. 내가 네. 무슨 비평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네. 아니라 지금 저 진짜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개그맨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개그맨을 동경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네. 개그맨 광대들이 네. 배우 모델보다 평가절하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어. 그리고 예능에 영화 홍보하려고 그 이용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번 개콘은 사실 정말 이거는 아니더라. 근데 진짜 근데 내가 진짜 보면서 이건 웃음보다 아니야. 박수가 나와야 되는 프로그램이 너무 이건 힘든 아니야. 거죠. 이건 아니야.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시즌 2 런칭한다 그러면 얼마 많은 시간 공을 들였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조금 당황스러울 당황스러웠어, 정도. 사실 애정을 갖고 맞아, 개그맨들도 네. 새로운 공간이 열렸고 그다음에 뭐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거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특히 초 중학교 때쯤 개 콘서트와 함께 세월을 보내요. 네. 일주일에 하루 숨통처럼 막 맞습니다. 낄낄대고 네. 뭐 저 환영을 했는데 네. 왜 이렇게 웃을 준비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했지. 너무 뻔하니까 네.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 나와서 아. 남자가 기겁하는 거 아. 예상대로 아. 뭐 전편이 다 그래. 조금- 봉숭아 학당도 진짜 너무 재미없게 돼 있더라고. 고민을 안 그래도 했던데. 솔직히. 이상민 씨가 불쌍하더라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크리에이터 이상민. 예. 예. 행안부 장관 이상민 아닙니다. 이게 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그냥 단순 추정인데 네. 그 뭐 어디나 이제 한때 잘 나가는 분야가 있잖아요. 음. 뭐 산업계 뭐 반도체 같은 거 육성되면 글로 인재들이 몰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엔터 산업이 지금 최전성기예요. 뭐 좀 난다기나 하는 놈들은 가수 되겠다, 배우 되겠다, 개그맨 되겠다 진짜 몰려서 네. 그 여타 작가서부터 서포팅 인력까지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고 그러는데 네. 혹시 이 최대 방송사라는 일종의 권위주의가 문턱을 많이 만든 거 아닐까? 좀 별난 놈들을 많이 갖다 쓰고 내용을 짜는 데 있어서도 여지를 많이 둬갖고 그렇다고 뭐 방송사가 수용 못할 야한 개그 뭐 끔찍한 개그 하라는 뜻은 아닌데 네. 네. 머리 좋은 개그는 있잖아요. 네. 머리 좋은 개그는 항상 시간차 공격이거든. 이렇게 될 거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걸로 툭 칠 때 사람들이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 좋은 개그가 단 하나도 없어. 바보 노름도 바보스럽지 않고 그래서 야 이건 구조의 문제 아닐까?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 생명력을 다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꼭 그걸 해야 된다는 당위는 없거든. 근데 마치 뭔가 해줘야 될 것처럼 나는 그런 발상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선배님이 보실 때는 공개 코미디여서 오히려 지금 더 힘들다라고 생각을 아니 그게 하실까요? 왜 없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지. 아. 인기가 없어서 없어졌어. 다른 아니, 이유가 그리고 아니야. 뭐 너무 거슬러 가는지 모르지만 예. 개그 콘서트 자체가 원래 무리한 포맷이에요.
관객을 쫙 앉혀놓고 하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스탠딩 코미디야. 네. 그래서 말로 쏟아부으면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건데 아. 그게 잘 안 맥히는 거야.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짧은 순간에 연기로 뭔가를 주기가 참 어려운데 음. 그래도 과거에는 엔간히 먹혔던 상황들을 코너들을 우리가 봐왔는데 네. 지금처럼 특히나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이 코너들이 넘쳐 흐르는데 음. 특히 스케치 코미디라고 그래서 실제 상황 그대로 재현하는데 맞아요. 아주 미묘한 거 하나를 갖고 정말 절묘하게 웃기는 것들이 넘치는데 네. 야 이거 개코는 어렵겠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 네. 코너가 딱 끝날 때 김행 후보자가 나와서 드라마틱한 엑시트 이렇게 뭔가 이런 장치 하나씩 넣어줘야 살아있지. 재밌잖아. 사장님이 박민인데 아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해낸 거야. 개콘도 없어지겠네요. 재밌잖아. 개콘도 없어지겠어. 아, 그러나 정치 소재가 전무한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이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정치야. 특히 여당 내 여러 분란들은 더 라이브를 포함해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그걸 갖고 사실 약간 소재로 삼아서 확대 증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개그 소재가 되면 엄청 많이 부상할 것 같은데 네. 전혀 없다는 사실 그것도 놀랍고 하여간 개그 콘서트는 이거는 인재나 하여튼 인력이 부족해서 뭐 생긴 문제 같지는 않고 이 KBS라는 문턱 방송사의 한계가 아니었을까 네, 네. 계속되긴 힘들다. 그다음에 미운 오리 새끼를 비롯한 이제 관찰 네. 예능 이런 것들은 더 자극적으로 넘어오잖아요. 아니 계속. 뭐 그 아. 정도는 난 괜찮아요. 그건 우리가 의견이 다 엇갈릴 수 있고 네. 저도 명확한 의견이 있는 건 아닌데 미우새를 보면 이 우리 붉은 저 매불쇼 때문에 미우새를 그래도 여러 번 봤거든요. 네. 그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 보라는 건데 거기서 엄마와 자식의 역할은 항상 왜 저렇게 똑같을까? 엄마와 자식의 관계. 네. 관찰자가 부모님이 나오니까 네, 스튜디오. 44살 먹은 이동건 씨의 그 부모 자식 간의 행동을 보면 완전 중학생이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 먹고 아무리 성숙해도 부모 앞에서는 아이야 아마 이런 거인 것 같아. 네. 그런 근데- 측면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고 그걸 예. 반영하고 그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여겨요. 야, 근데 그 사람들의 미성숙한 측면을 부각해서 보여준다는 것도 되게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너무 이제 천편일률적이다. 예, 예. 네. 그 알겠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아. 거의 아이 같은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그 40대 중반 혹은 50대 엄마들은 애를 거의 중학생 다루듯이 하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받아들이는데 제가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TV의 역할 모습은 항상 사회에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거나 혹은 바람직한 것으로 반영이 되는데 야 나이를 먹어도 저런 식의 관계 형성, 저런 식의 성인의 태도가 가능한가 좀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우새 우기 형님 한번 나오시면 너무 새로운 그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저요? 네, 미우새가 SBS인가요? 네, 맞습니다. SBS도 망해요, 그러면. 야 왜? MBC 지금 MBC 나 혼자 산다로 갈까요? MBC로 가. 네. 제가 개콘 아이디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또 나왔다. 와서 배워라. 아이, 자, 갑니다. 자 무대에 무대 가운데 꽁트를 막 합니다. 꽁트를 그런데 무대 한켠에 뒷모습에 뒷모습. 뒷모습으로 계속 뭔가를 들어. 계속. 누가 뭘 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좀 뭐하나 궁금해 일단. 네. 뭐하나 눈이 왜? 간다. 눈이 가지. 네. 그래서 꽁트하다 말고 야 너 아까부터 뭐하는 거야 임마? 아, 그렇게 딱 돌아. 돌면 신원식이야. 흉상이전. 어때? 흉상이전. 신원식 별로야? 별로 다가오진 않는다. 수산이가 들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아 개그가 어렵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요거 시사 개그 이렇게 하면 또 개콘 폐지. 개콘이 폐지야. 네, 개콘 그러면 폐지 되죠. 실제로 이제 박민 사진이 오는 거지. 너네도 그만하고 싶나?
나름은 내가 제작 책임자였다면 네. 개콘을 완전히 오디션으로 만들겠어. 아, 오디션. 그래서 1차, 2차 걸러진 사람들 정도 웬만큼 TV에 나올 수준의 전혀 처음 본 얼굴들이 나와서 뭐 5분씩 자기 거 이렇게 하는 걸로 계속 보여주면 네. 그렇게 해서 연출돼도 재능 있는 사람들 꽤 많이 출연할걸요. 네. 아니 그 시사 개그를 해. 네, 시사 그러고 개그. 나서 응. 딱 마지막에 몽둥이를 이동관이 들고 나서 딱딱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동관이 딱딱. 이거 맺힌 게 많네. 재밌지 않아? 아 이동관도 약간 좀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우 좋죠. 이 풍자를 딱 해. 우리 이동관에 나와서 몽둥이로 딱딱. 최동관 몽둥이로 좀 맞아 볼래? 아니 그럼 이거 물어봅시다. 네. 권력으로부터 아무런 제한이 없어.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 그러면 풍자 대상으로 웃기게 재밌게 묘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가 먼저 하고 싶을 떠올릴까요? 지도자죠. 제일 지도자. 대통령? 응. 왜 지도자가 뭔 소리야? 북한이야. 영도자라고 해라. 리더. 수령님. 수령님이라고 누군가의 그랬어. 리더. 네. 윤석열 수령님. 나는 절대로 윤 씨의 지도를 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지도자로 인정한 적도 없고 대통령자 붙여서 부르지도 않아. 뽑혔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단 한 번도 인정해 본 적 없어요. 초기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3개월 만에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해. 더구나 지도자가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 지선 씨는 누구를 삼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상자로 풍자의 대상자로. 대상자. 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아무런 제한이 없다? 풍자 지금 당장 머릿속에 네, 생각나는 건 저도 VIP인데. 그래요? 네, VIP. 선생님 뭐 따로 있습니까? 있어요? 훨씬 재밌잖아요, 김건희 씨가. 네, VIP라고 했잖아요, 제가. 풍자. 한번 꺾은 풍자입니다. 한번 꺾은 풍자. 김건희 씨는 VVIP라고. 한번 꺾었습니다. 베이비. 최욱 씨는 저 같으면 저는 이제 실제 인물을 아까부터 그래야 재밌을 것 같아. 누구야, 누구?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가 나와. 학교 선생님이야. 또 학교 선생님. 봉숭아학교. 봉숭아학교 선생님이야. 근데 누가 자기 막 이력을 막 이렇게 속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성공하지. 아이, 매력. 인생 유지하지 이렇게 하죠. 유지하지. 한번 꺾네. 이거 안 되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날 때는 이제 천공이 나와서 아니 우리 우기 형님 지금 아니. 메모를 계속 개그만 짜요 밑에서. 천공역은 딱 정해진 사람인데 서용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길쭉하고 마르고. 네. 혹시 알아요? 서남용입니다. 서남용. 서남용. 그 사람은 서남용입니다. 천공하면 딱이. 우리 하나씩 찍자. 천공은 이수지 씨가 이 김건희 씨를 하면 딱이지. 개그맨 이수지 씨. 네, 하나씩. 네. 윤통은 누구를 찍으면 될까? 아니 진짜 나오시면 더 재밌. 유민상이 하면 되나? 유민상 씨. 그런 느낌으로. 뭐 우리가 그걸 회의를 하고 있어요. 매부쇼 어떻게 할지 고민하세요. 그럼 뭐 이상한 고민을 하세요. 네. 개콘을 살리려면 우리 네. 우기 형님을 지금 모셔가길 개콘 바라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잘 되길 바라고요. 섭외 네. 요청 오면 가요? 제가 왜 갑니까? 안 가죠? 네, 거기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제 무대가 아니에요. 저는 아이디어만 줄 뿐이에요. 아이디어. 근데 길게 얘기한 김에 딱 하나만 지적할게 개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참 비판하기보다는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렇지만 네. 이 우리가 개그라고 부르는 장르의 특징은요 트렌드성이에요. 앞질러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옛날식이야.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는 네. 완전히 바닥부터 완전히 뜯어 고치세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벌써요? 예, 뭘 벌써야 4시야? 시간 빨리 가네. 서예지 얘기해서 온통 똥바가지를 쓰려고 그랬다가 네, 놓쳤네. 그건 다음 주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왜 한동훈 장관을 왜 홍석천이 해? 말고 하나도 안 맞는데? 대머리. 매불쇼 폐지. 매불쇼 사장 바꿔. 뚜껑 열리네. 진짜. 뚜껑은 닫고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까지 미스터리로 남기면서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세요. 그거 지금 마지막이 왜 똥을 뿌려? 진짜. 네. 미치겠네 저분. 너무 웃기네 오늘.